주요 장로교단들의 교세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교단별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최근 기독교로 회심한 사실을 고백한 조혜련 씨가 찬송 앨범을 발매해 눈길을 끕니다. 한국교회 1000여 명의 원로 목회자들이 나라의 안정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티비가 추석을 맞아 한국교회 현안을 짚어보고 크리스천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주요 장로교단의 총회에선 교단별 교세 현황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인 수가 소폭 증가한 교단이 있는 반면 무려 10% 가까이 줄어든 교단도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장로교단인 예장합동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76만 4천 명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만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장로교 양대 축을 이루는 통합교단의 경우 성도 수가 지난해보다 약 5만 명 줄어든 273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중형 교단들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예장 고시는 올해 성도 수를 47만 3,500명으로 보고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483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예장 합시는 전년 대비 200명 늘어난 15만 1,7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또 다른 중형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4,881명의 성도가 이탈한 겁니다. 전체 성도 수가 24만 109명인 기장교단은 1년 동안 무려 9.3%가 줄어들었습니다. 교단 관계자들은 교세가 확장된 교단은 총회 차원의 전도운동과 미출석 성도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 게 효과적이었다며 특히 분립개척을 통한 교세 확장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를 맞은 기장교단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줄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하 교회를 늘리면서 체계적인 전도운동을 전개해 위기 국면을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25년차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찬송 앨범을 발매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프로듀싱을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입니다. 성경 낭독이 있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발매된 이번 앨범은 1집과 2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예수의 증인, 청년이여 일어나라 등 송솔나무의 자작곡과 리메이크 버전의 찬송가 등 20여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혜련 씨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찬송가 전주와 간주 부분에 성경을 직접 낭독했습니다. 조혜련 씨는 뛰어난 노래 실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찬송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다며 이번 앨범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음반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축하 예배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배우 이광기, GNM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대표 등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위기에 빠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원로 목회자들이 나섰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모인 한국교회 원로 목회자들은 나라의 안정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원로목회자재단이 주최하는 2017 원로목회자 회개기도 대성회가 100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회개합니다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성회는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회초리 기도의 정신을 잇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원로 목회자들이 솔선수범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는 설교를 통해 원로 목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들을 먼저 회개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없는 부끄러움과 만신창이가 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진주교회 김동건 목사는 최고조에 달한 북한 정권의 위협은
바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라며 원로 목사들이 먼저 회개함으로써 나라와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교회를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회개 선언문을 통해 위장된 복음을 치우고 회개에 임할 것과 세속 가치를 버리고 진리를 따를 것을 선언했습니다. 변질된 믿음과 무너진 강단을 사명과 목숨으로 지킬 것을 선언한다. 특히 이날 기도회에서는 전국을 품고 기도한다는 취지를 담아 강단 앞에 전국 시도 이름이 적힌 팻말을 돋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현입니다. 구TV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연휴 기간 방영될 구TV 뉴스 초대석에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이슈들을 짚어보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특별한 신앙 간증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대담엔 미국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총장과 성공회대학교 박태식 교수가 출연해 한국교회와 신앙인의 삶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이코스 대학교 김종인 총장은 중학교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 어린 시절 이야기와 직업군인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반전의 인생 스토리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총기 난사 사고로 폐교가 될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규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었던 사연을 털어놔 감동을 전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박태식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화 읽어주는 신부로도 잘 알려진 박 교수는 크리스천들이 볼만한 영화들도 추천했습니다. 이번 구TV 뉴스 초대석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인데요. 선물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아닌 일가 친척이나 이웃, 친구, 연인과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선물을 주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의 이유로 제공하거나 동호인, 동창회, 향후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단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해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허가나 고소고발 신청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혹은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에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극적으로 풀려난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거기까지 날라온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편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배웠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24일 한국을 찾은 이면수 목사는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난은 제 삶의 성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북한에 대한 원망과 불만은 없다며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용서하게 만드셨고 그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로 한겨울의 언 땅에서 석탄을 캐는 일이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임 목사는 북한 동포들의 고난을 잠시나마 경험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매주 홀로 예배를 드리며 겨우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만큼 큰 축복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총체적 선교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싶다며 마지막 분단 국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자고 당부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CCM 가수 최인혁 집사가 찬양 사역 33주년을 기념해 인생 한번 앨범 발표했습니다. 최인혁 집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세대 찬양 사역자인데요. 주님 주신 삶,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등 수많은 찬양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다솔계획을 설립해 소양, 에이맨, 아침 등 후배 CCM 가수들의 앨범 제작에도 앞장섰습니다.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사랑하소서. 최인혁 집사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많이 부족했고 부끄럽다며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쉬움은 줄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교 신우회가 마커서십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판교 신우회는 판교 지역 직장인들이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함께 나누는 모임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열린 직장예배 모임으로 전환하고 판교 지역 내 직장예배 확산을 위한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교 신우회는 판교 지역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지만 크리스천은 5%가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이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서십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는 10월 17일 6시부터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생리대와 여성질환의 상관성을 밝히는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를 논의하고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현재 부작용 사례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역학조사 시기와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는 27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70% 이상의 성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2만여 곳 가운데 성면 건축자재가 남아있는 건축물은 62.3%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위해성 낮은 판정을 받았지만 초등학교 10곳, 중고등학교 각각 8곳이 중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위해성 중간 등급 학교의 성면 건축자재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로 교통이 통제될 전망입니다. 국제평화마라톤 대회가 개최되는 30일에는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코엑스역에서 봉은교 교차로 약 540m 구간에서 양방향에 걸쳐 전차로를 통제합니다. 같은 날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전후해서는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됩니다. 이 밖에 연휴 기간 자세한 교통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로 문의하거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국제난민지원센터 피난처를 방문했습니다. 한장총은 이날 피난처에서 지내는 난민들을 위로하고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피난처는 정치와 종교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보호를 해주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아동보호정책과 실천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구세군은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히 지원 보호하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경적 성경연구원이 설립 9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월 10일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포럼을 엽니다. 오직 성경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내달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남서울교회에서 제12기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를 엽니다. 커리큘럼은 주제 강의, 현장 리포트, 소그룹 모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신청은 10월 1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